이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안 보일까? 먼저 이제 오늘 제 토픽 아웃라인 말씀드리면, 이 기본적으로 블락코폴리머를 가지고 블락코폴리머가 셀프 돼서 나노 스트럭처를 갖게 되는데, 그 나노 스트럭처를 추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라시에어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그런 마이크 좀 써주시겠어요? 네,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블락코폴리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하는 방법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롭게 사용한 뉴 컨트롤링 폴스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에피텍스라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디렉셔널 솔리디피케이션이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을 해도 또 좋은 이펙트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블락코폴리머 부분은 뭐 길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페이스 세퍼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그 볼륨 프랙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나타납니다. 이건 티피컬한 그런 TEM, SEM 마이크로웹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하고 이 블락코폴리머하고 맞물려지면서 여러 가지 이 블락코폴리머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나노 테크놀로지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에 대해서 몇 가지 인트로덕션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블락코폴리머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트럭처를 컨트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블락코폴리머를 가지고 포토닉 밴드의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됐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그냥 셀프 어셈블된 폴리스타이렌 폴리아이스프린 다이블락코폴리머가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쌓이게 되면, 여기 이제 퍼펜디큘러하게 라이트를 줬을 때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멀티레이어 다이렉트릭 미러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거의 100%에 해당하는, 물론 이거는 이제 노멀, 그러니까 90도 방향으로 왔을 때 거의 100%에 대한 이 스트럭처의 크기에 따라서 브렉 리프렉션, 디프렉션 되는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웨이브랭스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거의 100% 반사가 되는 그런 셀렉티브한 미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연구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 블락코폴리머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 나노 스케일의 패턴을 트랜스퍼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됐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스피어 형태로 페이스 세퍼레이션 되는 블락코폴리머를 한쪽 이 스피어들을 셀렉티브하게 리무브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리액티브 아이온 매칭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패턴을, 이 스피어한 패턴을 이 밑에 있는, 이 경우에는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 서브스트레이트인데, 갈륨 알세나이드 서브스트레이트로 트랜스퍼를 시켜서 결국은 블락코폴리머의 셀프 어셈블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갈륨 알세나이드의 똑같은 패턴을, 그러니까 블락코폴리머의 패턴을 갈륨 알세나이드 서브스트레이트로 트랜스퍼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TEM 마이크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약 한 15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런 레귤러한 그런 낫을 사람들이 이제 만들 수 있다 하고 발표를 했고, 실제 이렇게 갈륨 알세나이드 서브스트레이트에 이렇게 작은 패턴을 만드는 거는 뭐 굉장히 어렵죠. 이빔이나 여러 가지 다른 패터닝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블락코폴리머처럼 쉽게 셀프 어셈블도 되고 다루기 쉬운 폴리머를 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네노포러스한 네노릴리프한 세라믹 프리커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밝힌 연구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블락코폴리머인데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는 블락코폴리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셀프 어셈블리를 폴리머의 성질을 이용해서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폴리머를 세워버리면 그 실리콘이 들어있지 않은 블락은 열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고, 실리콘이 있는 부분은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서 실리콘 옥사이드, 그러니까 실리카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포러스한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데, 폴리머의 프리커스를 이용해서 결국은 세라믹으로 만들 수 있는, 실제 세라믹 머티리얼을 이렇게 나노 포러스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어려운 토픽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폴리머를 이용해서, 그것도 블락코폴리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나노 컴포짓을 만드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 블라코폴리머의 도메인을 이용하고, 그래서 나노 스케일로 페이스 세퍼레이션 되는 걸 이용하고, 그리고 그 셀렉티브한 도메인에다가 그 퀀텀 닷이라든지 아니면 메탈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인올게닉 머티리얼들을 셀렉티브하게 데포지션을 시켜서 일종의 나노 컴포짓 형태, 그러니까 올게닉, 인올게닉 같은 그런 나노 컴포짓을 만드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어 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제 더욱 약간 더 응용에 가까운 예가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패턴 트랜스퍼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 경우는 그 아까는 갈륨 알세나이드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해서 그냥 패턴이 트랜스퍼 된다 하는 걸 보여준 거고, 여기는 이제 실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텅스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사용해서 실제 블라코폴리머 패턴을 이용해서 이 텅스텐으로 패턴을 트랜스퍼해서 이 텅스텐의 싱글 닷을 만들게 되면 그 싱글 닷이 인포메이션을 저장할 수 있는 싱글 빛이 될 수 있다 해서 하이 덴시티한 그런 인포메이션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예가 되십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주 티피컬한 그런 그 틴 필름에서의 블라코폴리머고, 그리고 어닐링을 오래 했을 때 나타나는 블라코폴리머 스트럭처인데, 이게 이제 실린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블라코폴리머의 특성상 페이스 세퍼레이션은 굉장히 레귤러하게 되는데, 문제는 오리엔테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랜덤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마이크로 그래프 같은 것도 굉장히 작은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들만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닐링을 오래 시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그런 디펙트라든지 포인트 디펙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표로 표시된 거는 포인트 디펙트인데, 이런 디펙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블라코폴리머를 이용해서 응용을 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려면은 이 단계를 반드시 넘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 사이즈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블라코폴리머 오리엔테이션을 컨트롤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블라코폴리머 그 자체만 가지고 셀프 어셈블리를 시키면 연력학적으로 디펙트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배경하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 시스템에다가 external force, 그러니까 외부 압력을, 외부에서 어떤 응력이라든지 외력을 도입을 해서 이제 블라코폴리머가 페이스 세퍼레이션 될 때 또는 페이스 세퍼레이션 되고 나서 그 스트럭처가 그 외력이 그 스트럭처하고 커플링 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제 벌크 샘플에 있어서, 그러니까 벌크 샘플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external force로서 mechanical flow field라든지 아니면 electric field라든지 또는 temperature gradient, magnetic field,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potentially, 그러니까 magnetic field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이제 틴 필름, 그러니까 블라코폴리머의 그 얇은 틴 필름을 이용해서 그 패턴을 트랜스퍼하고 그 패턴을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틴 필름 쪽에서 역시 오리엔테이션을 컨트롤하려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필름 thickness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틴 필름에서는 surface area가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 surface의 인터랙션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onfined 된 필름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 또는 토포그래피컬 패턴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이용해서 블라코폴리머의 오리엔테이션을 컨트롤한 예도 있고요. 또 이제 솔벤트를 쓴다든지 그래프 에피텍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저희가 이제 또 새롭게 블라코폴리머의 도메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저희가 새롭게 도입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피텍시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디렉셔널 솔리디피케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에피텍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디렉셔널 솔리디피케이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피텍시는 크리스탈로그래픽 매칭, 두 크리스탈린 머티리얼 사이에 어떤 크리스탈로그래픽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한 머티리얼이 크리스탈이고 그 위에 놓이는 것이 크리스탈이면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와 그 위에 놓이는 머티리얼의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매칭이 일어나면은 그 위에 놓이는 머티리얼이 밑에 있는 크리스탈의 스트럭처를 따라서 성장하게 된다 하는, 이미 벌써 다른 필드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 실제 폴리머에서도 에피텍시가 사용이 됐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에피텍시 방법을 이제 처음으로 블라코폴리머에 도입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크리스탈 머티리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블라크 폴리머 안에 크리스탈린 그런 블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머티리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런 머티리얼을 이제 세미 크리스탈린 블라크 폴리머라고 하는데, 이 블라크 폴리머 안에 적어도 한 도메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폴리머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블라크 폴리머가 되겠습니다. 뭐 폴리머 크리스탈로는 폴리에틸렌도 될 수 있고, 폴리에틸렌 oksa이드라든지 카프라탄 같은 그런 세미 크리스탈린 폴리머가 블라크 폴리머 안에 도입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린 머티리얼이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크리스탈린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인터랙션을 에피텍시를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는 이 크리스탈이 성장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블라크 폴리머 도메인 역시도 함께 성장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먼저 컨트롤 실험인데요. 이 블라크 폴리머를, 이제 저희가 사용한 블라크 폴리머는 이제 폴리에틸렌을 바탕으로 한 세미 크리스탈린 폴리머고, 폴리에틸렌 프로필렌은 이제 아모포스 블락이 되겠고, 또 폴리에틸렌이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라이 블라크 폴리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한 서브스트레이트는 올게닉 크리스탈린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벤조익 엑시드라는 걸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이제 필름 캐스팅해서 그냥 TEM을 찍어보면 그냥 보통 폴리머에서 나타나는, 블라크 폴리머지만 폴리머에서 나타나는 스페로라이트와 같은 그런 랜덤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에피텍시를 이용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벤조익 엑시드라는 그런 폴리머를, 크리스탈린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했는데, 뭐 케미컬 스트럭처는 벤진에 COOH가 있어서 아주 플랫한 그런 싱글 크리스탈을 잘 만듭니다. 그 위에다 폴리머를 올리고, 이제 폴리머가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되면, 이 벤조익 엑시드의 크리스탈로그래픽 스트럭처, 그러니까 여기 뭐 간략하게 ABC 스트럭처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폴리에틸렌의 크리스탈린 스트럭처하고의 그냥 뉴메리컬,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그냥 매칭만 시켜보면 이제 이런 에피텍셜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의 C 엑시스 2배가 벤조익 엑시드 A 엑시스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고, 그리고 폴리머의 B 엑시스와 그다음에 벤조익 엑시드의 B 엑시스가 또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에피텍셜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폴리머가 이 벤조익 엑시드 서피스에서 어느 형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 뒤에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셀렉티브 에어리어 디프렉션 방법을 이용하면은 그 폴리머가 오리엔테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스팟라이크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으로 봐서, 이런 디프렉션 패턴으로 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체인이 벤조익 엑시드와 이렇게 B 디렉션하고 B 디렉션하고 패러럴하고, 그 다음에 A 디렉션하고 C 디렉션이 패러럴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만들어지면서 폴리머가 라멜라 스트럭처로 자라 올라가는 그런 디프렉션 패턴을 얻었고, 자, 이것을 이제 실제 이미지로 보면은 이건 이제 다크필드 이미지가 되는데, 이 이미지에서 하얗게 나타나는 부분이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는, 그러니까 에피텍셜리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는 그런 폴리머의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랜덤 오리엔테이션에서 에피텍스를 통해서 아주 글로벌한 그런 라지 에리어 오리엔테이션이 여기 이제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저희가 도입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디렉셔널 솔리디피케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디렉셔널 솔리디피케이션은 사실 메탈러지 쪽에서, 그러니까 금속 쪽에서 오래전에 이미 벌써 잘 알려진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 이렇게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리퀴드 상태에서 이 유택틱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리퀴드 페이스가 두 개의 알파와 베이라의 크리스탈린 머티리얼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되는 현상, 이게 유택틱 페이스 세퍼레이션인데, 이때 될 때 이 알파와 베타의 이 표면에서 어떤 서로 코오퍼러티브한 디퓨전이 생기면서 이 두 페이스가 함께 쭉 자라나게 됩니다. 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서 그냥 두 페이스가 랜덤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통 디렉셔널하게, 여기 이제 티피컬한 그런 유택틱 페이스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메탈 시스템입니다. PB하고 CD 알로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디렉셔널하게 자라나는 이런 현상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이즈는 이제 마이크론 사이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현상을 블라크 폴리머에 도입을 해서
블랑코 폴리머의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두 가지 머티리얼은 첫 번째 이제 크리스탈라이저블 오르게닉 솔벤트를 사용했는데 이제 벤조익 엑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조익 엑시드 역시 앞에 사용했던 거와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벤조익 엑시드가 멜팅 템퍼러처가 한 123도 정도 됩니다. 근데 123도 이상에서는 이제 리퀴드가 되는데 그 리퀴드 상태에서 이 벤조익 엑시드가 블랑코폴리머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멜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랑코폴리머의 솔벤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템퍼러처에서 보시면 호모지니어스한 믹스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조익 엑시드와 블랑코폴리머의 호모지니어스한 믹스처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온도를 낮춰서 이 벤조익 엑시드가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되면은 벤조익 엑시드의 특징상 아주 디렉셔널하게 그렇게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블랑코폴리머를 녹이고 있던 솔벤트가 크리스탈이 되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블랑코폴리머도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블랑코폴리머가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 벤조익 엑시드가 한쪽 방향으로 자라는 이 특징에 의해서 같이 디렉셔널하게 블랑코폴리머의 마이크로 도메인도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택틱이라는 건 아니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 호모지니어스한 믹스처가 두 개의 페이스 세퍼레이트도 되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디렉션을 갖는 그런 형식으로 자라나게 돼서 이거를 이제 디렉셔널 솔리디피케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실험적으로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든지 간에 그 캐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랑코폴리머를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솔벤트 파우더죠. 그러니까 룸 템퍼러처에서는 크리스탈린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이 벤조익 엑시드 파우더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필름 티크니스를 컨트롤하겠다는 차원에서 커버 글래스를 씌워서 어떤 컨파인 효과를 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온도 템퍼러처가 되겠는데 온도를 이제 하이 템퍼러처로 올려서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리퀴드를 만들고 그리고 크리스탈리제이션을 시켜서 그냥 파이널 마지막으로 블랑코폴리머까지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처음으로 이 방법을 이용했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컨트롤을 해서 그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라든지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현상적으로 이 작업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실험실에서 쓰는 그냥 글래스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벤조익 엑시드가 여기서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되면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면서 디렉셔널하게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쪽 부분을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바이리프린전스로 보면은 굉장히 플랫한 그런 싱글 크리스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 마이크론이니까 싱글 크리스탈의 사이즈는 500 이상 마이크론 이상 되는 그런 싱글 크리스탈이 쉽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색깔이 다른 거는 이제 이 싱글 크리스탈의 티크니스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1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이 훨씬 큰 싱글 크리스탈 벤조익 엑시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블랑코폴리머가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 방법의 이제 좋은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는 그 에피텍시를 이용하면은 크리스탈린 블락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는데 이때는 그냥 이 벤조익 엑시드가 멜팅 상태에서 블랑코폴리머를 녹일 수만 있으면 어떤 폴리머든지 사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양한 여러 가지 블랑코폴리머를 트라이를 해봤고 실제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는 거는 됐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그냥 두 가지 블랑코폴리머에 대해서만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라멜라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폴리스타이렌과 PMMA가 한 50% 정도 되는 그런 라멜라 샘플이 역시 그 벤조익 엑시드가 자라는 방향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라멜라 샘플뿐만이 아니라 실린더 샘플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는 폴리스타이렌하고 폴리아이소프린의 실린더, 그러니까 폴리아이소프린이 실린더를 갖는 이런 블랑코폴리머를 사용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역시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 면적에 있어서는 글로벌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은 여기처럼 이렇게 실린더가 누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그 thickness를 정확하게 컨트롤하기는 힘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러프하게 thickness를 이제 AFM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한 50나노미터 정도 돼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한 이 실린더가 이 안에 이렇게 2개 정도, 이 실린더의 사이즈는 이제 스몰 앵글을 해보면은 20나노미터 정도 되는 게 알려졌고, 그래서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겠구나 해서 역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인의 실린더 오리엔테이션이 된다 하는 거를 알아냈고요.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만약에 이 필름의 thickness를 굉장히 더 낮춰서 뭐 예를 들어서 20나노미터 정도까지 낮추면은 이 실린더가 20나노미터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누워있는 오리엔테이션이, 그러니까 인플레인 오리엔테이션이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필름 컨파인먼트 이펙트 때문에, 물론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필름 thickness를 굉장히 낮추면 이렇게 한 모노 레이어도 누워있는 게 힘들 거고, 그렇게 되면 실린더가 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뭐 이론적으로도 발표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면서 오리엔테이션까지 컨트롤하면서 필름 thickness를 낮췄는데, 필름 thickness를 낮추는 방법은 그냥 처음에 캐스팅하는 폴리머의 컨센트레이션만 낮추면 되죠.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글로벌한 오리엔테이션은 역시 디렉셔널 솔리피케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실린더가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그 오더도 이 헥사고널하는 패킹을 갖는 그런 글로벌 오리엔테이션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누울 수도 있고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어떤 그 패턴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이제 토포그래픽한 패턴인데, 이 사이즈는 이제 이 피어리디스티가 약이 아니라 그냥 4마이크론, 그리고 이 스퀘어의 사이즈는 2마이크론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제 포토 리서그래피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컨벤셔널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애칭을 통해 가지고 요 스퀘어의 하이트를 30나노미터로 만들었습니다. 뭐 잠깐만 애칭을 하면 쉽게 컨트롤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한 것은, 이러고 나서 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글래스를 사용했는데 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면, 벤조익 엑스들을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면 블라코폴리머가 이 토포그래픽한 패턴 사이에 컨파인이 되면서 이 두께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컨트롤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가상적으로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50나노미터가 생겼으면 이쪽에 컨파인이 될 때는 20나노미터로 컨파인이 돼서 아주 기대하기는, 이쪽 부분에 이런 매트릭스 부분에서는 그냥 누워있는 실린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셀렉티브하게 이 스퀘어 부분에서는 서있는 그런 실린더를 만들 수 있으면, 실제 그 애플리케이션 면에 있어서도 이 서있는, 그러니까 헥사고널하게 서있는 그런 실린더가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좀 셀렉티브하게 우리가 패턴을 마이크론 사이즈까지는 그냥 쉽게 컨트롤하고, 그 안에 있는 패턴을 이 방법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다 하는 것이 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되고 나면은 이제 패턴을 트랜스퍼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액티브 아이언 애칭 방법을 사용해서 셀렉티브하게 이제 한쪽 블라코폴리머를, 한쪽 블락을 애칭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나노 사이즈의, 나노미터 사이즈의 홀을 갖는 어떤 멤브레인이라든지 또는 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해봤더니 뭐 오리엔테이션이 아까 처음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 패턴이 서 있는 이 높은 부분에서는 이 실린더가 서 있는 게 나타나고, 이건 AFM 사진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서 있는 게 나타나고, 오리엔테이션도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디펙트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좁은 부분만 보여드렸고, 실제 이제 더 큰 사진, 라지 에어리어로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에 오리엔테이션도 역시 헥사고널하게 패킹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리액티브 아이언 애칭 방법을 통해서 애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하이트 모드로 AFM으로 봤을 때 실제 이렇게 다크하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봐서 이 약 20나노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얇지만 패턴이 패턴을 애칭을 하고 난 그런 홀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영역을 그냥 SEM으로 찍은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디렉셔널 솔리피케이션도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에피텍시를 다 같이 이용해서 보다 더 정교하게 그 스트럭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스타이렌과 폴리에틸렌 이런 스페셜한 블락 코폴리머를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크리스탈린 블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락은 이제 굉장히 스트롱하게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린더리컬한 스트럭처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되고, 폴리에틸렌이 실린더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폴리스타이렌이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는 그런 스트럭처를 갖게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아이디어는 결국 이 실린더의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디렉셔널 솔리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컨트롤하고, 그리고 나면 이 폴리에틸렌이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밑에 있는 벤조익 엑시드와 함께 에피텍시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면은 이 나노 사이즈의 약 한 20나노미터 되는 실린더의 오리엔테이션과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도메인을 이용해서 어떤 싱글 크리스탈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고, 여기는 이제 역시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TEM 사진을 찍어보면 오리엔테이션이 글로벌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실린더가 서 있는 것까지만 됐고, 이때 이제 이 밑에 이제 벤조익 엑시드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벤조익 엑시드와 이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벤조익 엑시드와 폴리에틸렌 사이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에피텍시에 의해서 실제 이거는 이제 다크필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만 셀렉티브하게 그 컨트래스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했을 때 역시 이렇게 싱글 크리스탈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하고 앞에 있는 사진하고로 오버랩을 시키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 블락 코폴리머의 하이어러키컬한 그런 스트럭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0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런 폴리에틸렌의 실린더가 디렉셔널 솔리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각각 안에 하나의 실린더가 약 한 7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런 폴리에틸렌의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각각 거기에 올려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블락 코폴리머를 나노테크놀로지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걸림돌이 사실은 되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도메인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하는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 뭐 전기장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에피텍시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디렉셔널 솔리디피케이션과 그리고 그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보다 더 스트럭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뭐 앞으로는 뭐 이렇게 프리사이즈리 컨트롤된 패턴을 가지고 실제 응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응용을 통해서 실제 블락 코폴리머를 가지고 디바이스까지 만들 수 있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 에드윈 토마스가 제 지도 교수고요. 그리고 뭐 이 일은 MIT에 있을 때 했던 일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Y사이즈는 제가 포스닥을 한 지도 교수가 되겠습니다. 같이 일한 교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로사라는 이태리 교수와 그 다음에 라츠라는 그 프랑스 교수와 함께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페럴스가 앞서 말씀드린 세미 크리스탈린 블락 코폴리머를 합성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